당연히 한국은 일본의 아류국까지 모든 것이 뒤처져 있잖아. 아니, 너 한국에는 가보고 하는 소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로사 페니트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33살의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현재는 런던에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런던과 아주 먼 곳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꾸었던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봤던 경험은 너무나 놀라웠고 한국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멋진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릴 적 저희 집 가정 형편은 그다지 녹록치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고 교내에서 근로자 자리에 지원하며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했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향 지원한 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런지 장학금은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학기에는 반액 장학금을 받아본 적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고생해서 졸업해낸 학교, 그리고 현재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근무하며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아왔으며 지금은 팀 단위로 움직이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떤 곳에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개발이나 서버실을 만들어 달라는 일을 따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정비해주는 일을 하고요. 저는 그곳에서 하드웨어 쪽에 비중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대기업과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전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휴가비도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모두들 해외여행을 가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죠. 저는 원래도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꽤나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기한을 앞당기면서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긴 기간의 휴가 그리고 넉넉한 휴가비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먼 나라 한국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지내던 릴리라는 친구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거든요. 릴리는 한국의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 교육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의 사립대학교에 괜찮은 영입 제안을 받고 한국으로 갔던 친구죠. 릴리에게 제가 긴 기간 휴가를 받게 되었고 해외 체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릴리라 이참에 한국 오라며 저를 꼬셨어요. 평소 릴리가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던 저는 릴리의 제안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후 회사에서 각종 서류 작업을 하면서 출근해야 하는 며칠 기간 동안 동료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여행 계획을 다들 잡아놓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먼 거리 여행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며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유난히 리처드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자판기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리처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며칠 동안 다녀올 예정이야?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리처드가 왜 이렇게나 관심을 보이나 싶었습니다. 뭔가 악의 없이 단순히 정보를 물어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제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2주 정도 다녀올 예정이고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그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야.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리처드는 제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의 아류일 뿐이야. 문화도 별로고 발전도 일본에 비하면 미미할 뿐이지. 그의 짧은 한 문장이 매우 거슬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릴리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영국보다 더 좋은 점도 많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었고 릴리의 사례는 구체적이었으며 거짓말 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아직 가보기 전이지만 그런 리처드의 말이 매우 무례하다는 것을 눈치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 릴리는 한국에서 4년째 거주 중이며 한국에서의 장점을 너무 많이 알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나에게 종종 말하고는 하는데 리처드 당신은 무슨 근거로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죠? 리처드는 예상 밖으로 제가 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리처드는 머뭇거리더니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한국이 좋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 나는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갈 것이고 분명히 한국 여행보다 좋은 경험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리처드와 더 이상의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냥 헛소리를 짓거리는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리처드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리처드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그에게 제대로 맞받아치지 않고 돌아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쏘아붙이며 리처드의 주둥이를 닫아버렸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감정이 들었지만 지금 다시 가서 리처드와 말싸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고 더 불리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꾹 참고 넘겨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리처드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반성을 했지만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시 불쾌했던 마음을 추스려야 했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사소한 의견 차이쯤이라 생각하게 되더군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릴리를 공항에서 만나 오랜만에 재회했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릴리의 얼굴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여유로움 그리고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릴리의 안내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에 나섰습니다. 정말로 이국적인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왜 릴리가 한국을 극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잘 정비된 도로, 어디를 가더라도 대부분 깨끗한 공중화장실, 맛있는 먹거리, 한국이 이룬 놀라운 문화산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들도 많았죠. 한국의 대형 쇼핑몰도 여러 차례 방문해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미적인 감각도 함께 추구하여 건축된 멋진 장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 시차에 완벽히 적응한 지도 꽤나 되었고 한국적인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릴리와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로 했던 날이죠. 그날은 릴리가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하는 장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는 명소 중 한 곳인 광장시장에 가자고 졸랐고 릴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도 광장시장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을 다 만나볼 수도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상인들이 최근 화제가 되었다며 자신도 그 뉴스를 보고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당한 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릴리는 한국에 온 제가 광장시장만큼은 가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데가 광장시장이라면서 말이죠. 그래도 광장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매우 이색적이어서 저는 릴리를 설득한 뒤 광장시장에서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단지 구경만 하겠다고 약속한 뒤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광장시장 입구에서부터 꽤나 많은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많은 것은 물론이지만 한국인 이외의 다른 아시아권역의 사람들도 많이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릴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가격도 정찰제이고 투명하게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99%인데 이런 곳에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있고 한국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면서 말이죠. 저도 릴리의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은 여느 유럽 국가와 다르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팔지 않는 나라이고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를 하는 나라인데 쉽게 말해 한국에서도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사람 사는 곳 어디든지 완벽할 수 없고 모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투명하게 소비를 해오다가 광장시장에서는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그동안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매우 정직하게 요금을 지불해왔다는 이미지가 있는 한국. 당연히 외국인들은 멋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릴리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곳에서 충분히 그런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먹거리를 사 먹지는 않았으나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색다르고 볼거리가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릴리도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해보고 싶고 먹거리도 먹고 싶기는 하지만 구경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으며 모든 구경을 마치고 다시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낯익은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에 못 알아볼 뻔했는데 리처드였습니다. 그동안 면도를 하지 못했는지 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었으며 추리한 옷차림에 가만히 길가장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사실 릴리도 리처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같은 회사 동료 리처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그저 일본의 아류국가이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뒤처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고 릴리는 그 이야기에 실성하며 그 사람 한국이나 일본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것이냐며
리처드의 헛소리를 전해 듣게 된 릴리도 매우 격분했었거든요. 릴리는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영국의 아류라는 이야기로 리처드의 말이 완전히 헛소리임을 이해시켜 주었죠. 릴리에게 적이 내가 그때 말했던 성품 없는 인간 리처드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고 릴리도 굉장히 놀랐죠. 저 양반, 일본에 간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맞는지 여러 차례 얼굴과 실루엣을 살펴보고 리처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에게 길을 잃었나요? 도와드릴까요? 라며 인사를 건넸죠. 공격적인 말투로 물어본 게 아니라 상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가야 하죠. 리처드는 매우 놀라며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굉장히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옆에 있던 릴리에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라고 소개시켜 주었고 이미 리처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릴리였지만 릴리도 리처드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리처드는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했고 처음 이곳에 방문했다면서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본에서만 지내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냐며 물었고 리처드는 알 수 없는 뚱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에게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식사하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동료를 만나게 된 것도 엄청난 우연이고 분명히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말이죠. 그렇게 리처드와 함께 시장 밖의 식당 중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처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저와 릴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매우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티내면 안 되었습니다. 천천히 리처드의 이야기를 들었고 리처드는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사실 일본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번화가를 걷고 있었는데 리처드는 혼자 술집에 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을 잘 모르는 리처드는 어느 술집에 가야 하는가 고민하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마침 리처드에게 웃으며 다가온 일본인 남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호객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호객꾼들과 다르게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대요. 리처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 매우 양심적이고 사람들이 곱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번역기까지 사용해가며 자신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리처드는 근처에 술집 하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호객꾼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술집이 있다고 하며 그곳으로 안내해 주었고 리처드는 그곳에서 혼자 만족스럽게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고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일본식 작은 술집에서 여유를 즐기며 편하게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양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술집을 나가려고 통고서를 요청했더니 말도 안 되게 비싼 돈이 청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8만 엔 정도가 청구되어 있었는데 그 청구서에는 자릿세부터 해서 본인이 마신 술의 가격이 매우 비쌌으며 심지어 마시지 않은 술과 안주까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왜 이곳에 사람이 없고 딱 한 사람을 사기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절대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영어를 모르는 것인지 절대 내보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리처드는 못 내겠다며 버티고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큰소리치자 리처드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빈 술잔들을 여러 잔 더 가져다 놓기 시작하더래요. 심지어 이미 안주를 먹은 것처럼 몇 가지 더러운 그릇도 가져다 놓으며 리처드를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인 관계로 이런 일에 휘말리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괜히 피곤해지기 싫어서 결국 비싼 술값을 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리처드는 그나마 5만 원의 합의를 보고 결제한 뒤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큰 사기 피해를 당한 리처드는 여행에 대한 흥미를 급속도로 잃었으며 다음날 다른 곳에 여행을 갔는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제 당한 일이 생각나서 못 견디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축소하고 한국으로 떠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일본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리처드가 광장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릴리는 리처드를 위로해 주었고 그 뒤로 저도 남은 며칠간의 일정 동안 리처드를 데리고 함께 서울을 구경 다녔습니다. 광장시장 말고 제가 봐왔던 양심적이고 깨끗한 그리고 친절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한국의 모습 또한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희의 직업과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스타벅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같았습니다. 약간 학교 도서관처럼 조용한 분위기랄까요? 그때 저와 리처드의 시야에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 2명이 보였습니다. 이미 이 경력에서 오랜 기간 부딪히며 견뎌왔던 저와 리처드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어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동시에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그 한국 학생들에게 나는 사실 현직 프로그래머인데 고민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도와주러 왔다면서 말을 걸었죠. 그리고 그 한국인 학생 2명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들은 대학교 새내기였고 프로그래밍적으로 도와줄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국 학생들이 정말 멋진 비전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실례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공부해야 했던 제 입장과 한 학생의 입장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업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디저트도 하나 선물해주고 자리를 마무리 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관광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에 느낀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며칠간 한국을 즐기며 저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국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돌아다녔던 리처드는 사기 피해까지 당하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회사 동료인 저를 의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도 릴리와 인사를 하고 리처드도 릴리와 작별 인사를 했죠. 그리고 비행기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저와 리처드는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처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내가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은 일본의 아류라고 했잖아. 그 이야기는 너무나 경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어? 따끔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이 쏟아낸 발언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자신이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려왔고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일본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따로 없다며 자신의 발언이 매우 경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었어. 너와 함께 돌아다니며 직접 경험해보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이건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리처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리처드에 대한 미운 마음이 누그러들었습니다. 사실 리처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릴리와 함께 셋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리처드는 수시로 한국이 정말 좋구나, 한국이 대단한 나라였구나, 미처 몰랐는데 왜 몰랐을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었거든요. 리처드의 경솔했던 발언은 매우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리처드가 직접 한국과 일본을 경험한 뒤 반성하는 모습에서 그래도 아주 인간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리처드와 좋은 동료로 함께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영국으로 돌아온 뒤 다시 프로젝트 팀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각자만의 멋진 경험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하느라 며칠 동안 간접적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가장 시끄럽습니다. 어찌나 한국이 좋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대신 리처드는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그런지 일본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은 끝끝내 말하지 않더군요. 뭐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인지 진짜 다른 나라를 욕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상 저희 한국 여행기였고 나중에라도 또 한국에 다녀온다면 다시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